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개항 이후의 상황과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0년대에 이제 개항을 이제 서서히 조선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항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그 개혁 기구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걸 통리기무화문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통리기무화문에서 했던 대표적인 활동은 오군영 체제를 이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대, 그러니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새로운 군대였던 별기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별기군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입니다. 원래 있었던 구식 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 별기군이 만들었던 신식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별기군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본인 교관을 두고 새로운 신식 문물을 배웠던 신식 군대만 나라에서 많이 대우를 해주고 원래 있었던 구식 군대에게는 굉장한 차별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월급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1년 만에 받았던 월급 안에 쌀 안에 모래와 겨가 섞여 있는 걸 보고 폭발한 나머지 구식 군대의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자, 그래서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났던 게 바로 이모군란이고요.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이 구식 군인들은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하냐면 이전에 외국 세력들을 배척했던 흥선대원군을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시킵니다. 원래 그때 당시에 민씨, 그러니까 고종의 와이프였던 명성황후 민씨와의 권력 다툼에서 잠깐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을. 그러다 다시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온 거죠. 자, 이러자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모군란이 너무 커질 것을 염려해서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다시 조선에 들어와서 이 이모군란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다시 청나라로 압송해서 가면서 사건이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있었던 일 중에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와 맺었던 조약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나서 조약은 청나라와는 무슨 조약이 맺냐면 조청, 상민, 무륙, 수역, 장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원래 신식군대가 일본인 교관이 가르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교관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이 화가 난 나머지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청나라와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게 되고 일본은 제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조약의 이름, 이모군란을 일어났을 때 맺었던 조약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2년 뒤였던 1884년에 또 개화파 중에 한 명이었던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정변이 한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자, 이 갑신정변은 우정총국이라는 지금의 우체국 같은 거예요. 우체국 같은 걸 이제 처음으로 개설해서 이걸 축하연을 열게 됩니다. 이 축하연을 계기로 거기 왔던 정부 고위 관료들을 감금하고 난을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이때 당시에 원래는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해 있으면서 이걸 견제하고 있었는데 청나라 안에서 프랑스와 청나라가 전쟁을 베트남에서 벌이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잠깐 조선에 주둔했던 군대를 다시 베트남으로 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선의 청나라 군대가 빠진 틈을 이용해서 김옥균과 개화파 인사들이 일본에게 군대를 약간 도움을 받아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3일 만에 군대를 다시 조선으로 돌리면서 이 난이 3일 만에 정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갑신정변에 있었던 것 중에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갑신정변을 위로부터의 개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개화파 인사들, 즉 지식인들 위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 안에 보게 되면 농민들이 정말 원했던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층은 그다지 크게 호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 위에 있는 지식인들만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대중만이 이렇게 지지를 한다 그랬다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학농민운동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라고 해서 갑신정변과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위로부터의 개혁이란 말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자꾸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청과 일본 간의 조약을 한 개 맺게 되는데요. 이 조약 이름을 텐진 조약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올 때는 일본에 미리 알려주기로 하고, 일본의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올 때는 일본이 청나라에 먼저 서로 알려주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조약 때문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은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 말 그대로 위정, 바른 것을 위하고 척사, 사특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른 것은 원래 고유의 조선의 문화고 사특한 것은 외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추구하고 사특한 것을 물리친다, 외국의 문물을 물리치자라는 말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입니다. 보겠습니다. 60년대 통상요구를 반대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860년대에 제일 큰 일이 있었던 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통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60년대에 통상요구를 반대했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해마다 그 반대 세력이 있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이항로와 기정진이 있고, 이들을 우리는 척화주전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870년대 위정척사 운동의 성향은 개항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870년도에 제일 중요한 사건은 뒤에 배울 거지만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누구랑 맺게 되냐면 일본과 맺게 되죠. 그래서 외와 일본은 똑같다, 둘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 1880년도에는 개화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자, 이 1880년도에 왜 이런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1880년도에 그 갑오개혁을 했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빠르게 그 부국 강병을 이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개화 반대 운동이었고, 그래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영남 만인소라는 걸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 영남 지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소를 올려서 영남 만인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연도별로 그 위정척사 운동이 있는데, 이 위정척사 운동을 따로 떨어뜨려서 외워서는 안 되고요. 60년대에는 통상요구, 그러니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통상요구를 했다. 그 다음 70년대에는 강화도 조약이 있으니까 이걸 강화도 조약을 반대했기 때문에 일본에 반대해서 외양일체론이다. 그 다음 80년대에는 개화를 하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는 것. 즉, 이것은 위정척사 운동을 따로 떼서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능에서 보면 이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요. 항상 연도를 관계지어서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능에서 잘 나오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주의 깊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0년대 뭐 이항로, 척화주전론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60년대에는 신미양요랑 병인양요가 있었으니까 통상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척화주전론자가 있었다. 70년대에는 강화도 조약을 맺었으니까 일본과의 조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바로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다. 그 다음 80년대에는 개화를 해야 되는데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게 되고, 이 책의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게 바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구나 라는 걸 연결해서 외워야 합니다. 반드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개항 이후에 통리기무항과 그리고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항상 역사는 관련지어서 외워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차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외우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